분자 시뮬레이션과 또한 폴리일렉트릭 컴플렉스 플루이드에 대한 미세 구조에 대한 연구에 발표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컴플렉스 플루이드의 이현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폴리일렉트로드 라이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과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으로 사용된 랑게방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사용한 해밀토니안인 두바이 켈 포텐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에 독일의 막스 플랑크 시그리 그룹에 의해서 처음 제안된 MD와 MC의 혼종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한 저희들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폴리일렉트로라이트 체인 컨포메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일렉트로라이트는 하전된 암분자들의 모음으로서 체인 형태를 가진 폴리머 타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화학공학적 현상에 대해서 미세한 수준의 접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폴리일렉트로라이트는 많은 관심을, 이론적인 연구와 실험적인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마이크로 채널 등과 같은 범용적인 응용 분야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DNA와 RNA는 전형적인 바이오로지컬 폴리일렉트로라이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폴리일렉트로라이트는 기존의 뉴트럴 폴리머에 비해서 매우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폴리일렉트로라이트에 있는 하전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 자체가 매우 긴 렉스 스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폴리일렉트로라이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면에 있는 솔트나 카운터 아이언 등과 같은 그런 스크리닝 이펙트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폴리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카운터 아이언 등이 매우 큰 자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직까지 충분한 이해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매우 무한대의 물분 용익을 가정하게 되는 이론적인 연구와, 또한 일종의 세마이다일렉트 수준의 컴프레스를 요구하는 스캐터링 실험 연구 간의 두 가지의 차이가 주는 필연적인 그런 차이에 의해서 폴리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추세로는 이러한 분자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론 연구와 실험 연구 간의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모색되고 있으며, 본 연구도 그러한 연구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연구 동향과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브리닌 등은 스크린되지 않는 플러밍 포텐셜과 레노던스 포텐셜을 사용하여서 레노던스 포텐셜을 사용하고 몬테카를로 MC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단일 체인에 대한 컨포메이션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지가 전혀 없는 콜레스테린 글로벌 형태의 유형 글로벌에서부터 하전량을 늘려갔을 때 양 끝단에 조그만 글로벌들이 형성되는 덤벨 모양이 형성되고, 그 하전량을 더 올렸을 때 양 끝단과 가운데 마치 목걸이 모양의 넥클레이스 글로벌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미카와 크레머는 스크린넷 포텐셜인 스크린넷 클로닝 포텐셜인 드바이 켈 포텐셜을 도입하고 최초로 MD와 MC의 혼합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단일 체인에 대한 컨포메이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컨포메이션에 대한 연구 중에 가장 주요한 목적은 퍼시스턴스 랭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리뷰인 등은 두바이 켈 포텐셜과 매우 일반화된 레노던스 포텐셜 그리고 피네 포텐셜을 사용하여서 세타 전이점에 대한 그런 포인트 전이점을 예측하였고, 또한 미카 크레머 등에 의해서 제안되었던 호랑 MD와 M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서 도브리닌 등이 발견하였던 이른바 디아로 글로뷸를 하는 넥클레이스 글로뷸이 다시 한번 발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미카 등이 제한되지 않은 플로밍 포텐셜과 레노전스 포텐셜 그리고 피넷 포텐셜을 도입하였고 다중체인과 모든 카운터 아이언까지 카운터 아이언들을 고려한 몰레큘러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가장 최근에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양 끝에 글로벌이 형성되는 덤벨 모델과 트림벨 형태와 같은 넥클레이스 모양의 폴리데크럴 콘포메이션을 발견하였고, 또한 이 그림에서 같이 부제름 전하의 하전율과 모노머의 하전율과 관련된 부제름 랭스라든지 아니면 폴리머의 컨센트레이션과 관련된 스트럭처의 변화 등과 콘포메이션의 변화 등에 대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의 연구에서는 디바이켈 포텐셜을 사용하고 혼종의 MD와 MC의 혼합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서 싱글 체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제름 랭스라든지 카운터 아이언의 스크리닝에 대한 영향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배방 정식 양재방 이퀘이션은 이와 같이 뉴턴의 고전적인 운동 방정식에다가 용배 입자와의 무작위적인 충돌을 고려하게 되는 랜덤함과 또한 입자의 위치 변화, 즉 속도에 따라서 생기는 마찰 저항을 고려한 그런 텀들을 추가하게 된 랑제방식입니다. 그래서 M은 반분자의 S이고 감마는 프릭션 콘스턴트입니다. 또한 그래서 크사이는 이와 같이 플럭슈에이션 디스크레이션 스러움과 관련된 화이트 노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랑제방 이퀘이션에서 사용된 해밀턴이라는 저희 경우에는 두바이켈 즉 유바 포텐셜을 사용했으며 또한 후키한 스프링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두바이켈 포텐셜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로는 부제름 랭스의 람다 B가 있고 또한 용매라든지 용액의 염이나 카운터 아이언 등에 의해서 나타난 스크리닝 역할은 두바이 랭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혼합 MD와 S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의 길이라든지 피지컬 파라미터들을 먼저 지정하게 되고 무작위적인 난수의 발생을 통해서 이니셜 컨피규레이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거리에 따른 포텐셜, 즉 해밀토니안의 함수를 미리 지정하게 되고 속에 약 1000회 정도의 MD 계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오프레스 피봇 알고리즘을 사용한 MC 스텝이 진행되게 되고 또한 이 10회 타승 정도의 MC 스텝이 진행되게 되고 이 이후에 본격적인 10회 5승에서 10회 6승의 MD 시간 접근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MD 시간 접근 중간에 무작위적으로 MC 스텝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평형 상태에 도달한 값들은 나중에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앰프앤 디스턴스라든지 레디오 바리에이션 등의 그런 스트럭처와 관련된 변수들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게 되는 셀프 디퓨전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10회 5승에서 6승되는 이 본격적인 MD 시간 작품의 과정에서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란디방식의 시간 속도는 속도에 대해서 헬프 스텝을 가지게 되는 글로스 밸러드 알고리즘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글로스 밸러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고 오프레티스 피봇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체인에서 임의의 피봇 포인트를 랜덤 난수를 발생시켜서 피봇 포인트를 설정하게 되고 또한 피봇 앵글을 임의의 난수를 통해서 발생시키게 되어서 그 피봇 포인트 이후의 모든 점들을 오프레티스 피봇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옮겨진 그 컴포네이션에 대한 투자 선택은 전통적인 메트로폴리스 스킴을 따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일직선으로 배열된 인위적인 토탈 스트레치된 이니셜 컨디션을 주게 되고 또한 임의의 각도로
모든 모노모들이 터지게 되는 랜덤웍스 이니셜 컨디션을 주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6개씩 12개의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초기 조건을 주게 되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혼합 MD-MC 알고리즘을 지나가게 되면 평형 상태의 컨포메이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때 12개의 통계적인 에러는 약 4% 이내로 제한적인 결과가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에 약 수천 회의 MC 스텝에 의해서 라지 스케일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MC 스텝이 지난 후 낭제만 캐시에 대한 시간 접근을 통해서 같이 스몰 스케일에 대한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리울린 등의 보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스몰 스케일에 있어서도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도달한 상황에서 MC의 오퍼런트 스피봇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이와 같이 대단히 큰 변이가 일어나게 되므로 오히려 실행성이 안 좋은 영향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어느 정도 스몰 스케일의 변이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MC 스텝을 스위치 오프하고 순수한 MD 단계로만 계산을 수행하여서 이와 같은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따라서 전체적인 컴플리케이션 숫자를 약 한 20분의 1에서 50분의 1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엔드-투-엔드 디스턴스와 레디어스 자리에이션의 제곱에 비해서 라지 스케일의 체인의 얼마만큼 확장성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값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건 저희들의 혼종의 MD와 MC 스텝을 모두 사용한 계산이고 이는 순수한 MC의 모든 단계를 버리고 MD만 계산을 버리는데 두 개의 값이 거의 일치하는 정확성은 검증되었고 또한 변 시간에서도 약 한 4% 정도의 이득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이와 같이 타입에 대해서 폴리일렉트라이트 체인이 얼만큼 익스텐션 되는지 그런 시간에 대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초기에 랜덤웍스 이니셜 컨디션에서 파전된 모노들의 반발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증가되게 되며 레디어스 자리에이션을 이루는 센트럴 글래스의 변화보다는 엔드-투-엔드 디스턴스의 변화가 더 크게 되므로 더 큰 형태로 펼쳐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위치 벡터의 무게중심 벡터와의 평균 거리를 레디어스 자리에이션을 정의하고 또한 체인의 끝점 간의 거리를 엔드-투-엔드 디스턴스라고 했을 때 이것의 제곱의 비율은 의미를 주는 캐릭터리스틱 레이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웍스 스테이트의 경우 이 값이 한 6의 값을 갖고 셀프 어버닝 웍스의 경우 한 6.3을 갖고 토탈리 스트레치되는 경우에는 10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검은 선이 랜덤웍스 이니셜 컨디션을 통해서 계산된 것이고 하얀 선이 토탈리 스트레치된 두 개의 상반된 이니셜 컨디션을 가지고 계산이 수행된 것인데 이와 같이 컴퓨테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두 개가 같은 이퀄리브리엄 값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토탈 스트레치된 상태가 랜덤웍스 상태보다 한 2배 정도 빨리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 팩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디얼 디스트리뷰 펑션의 프레퍼런스 폼인 스트럭처 팩터는 이것이 정리하면 스캐터링 인텐시티 웨이브 넘버와 본드 랭스의 싱크 펑션으로 나타내게 되며 이와 같이 웨이브 넘버에 대해서 스트럭처 팩터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Q값이 작은 경우, 그러니까 웨이브 넘버가 작은 경우에는 전체적 모노모들 간의 코릴레이션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전체 길이적인 매크로스코픽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M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Q값이 작은 범위에서는 많은 변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Q값이 큰 경우에는 콜리레이션과 모노모 투 모노모의 콜리레이션에 관계없이 단일 모노모에 대한 그런 정보를 주게 되는데 이 함수에서 잘 아시겠지만
Q가 증가하게 되면은 1로 수렴하게 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실선은 저희의 MDMC 알고리즘 가지고 계산한 것이고, 그래서 NE128인 경우에 비교했을 때 기존의 그런 것과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스토키스틱 기울기가 나중에 중요하게 되는데, 이 기울기가 증가할수록 콜랩스되는 글로벌 형태의 푸어 솔벤트가 되고, 이 기울기가 낮아질수록 익스텐션되는 고솔벤트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결과로 용매의 스크리닝을 나타내는 두바이 랭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울기가 감소하면서 고솔벤트의 익스텐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같이 람다 값이 줄어들수록, 즉 람다가 0인 뉴트럴 상태에 있어서는 점점 기울기가 증가해서 점점 콜랩스되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투 본드 랭스가 화전이 스크린되는 정도가 작아지면 두바이 랭스가 증가할수록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대규모적으로도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0인 뉴트럴 상태에서 제로 랭스를 증가시켰을 경우 점점 반발력에 의해서 본드 랭스 스케칭이 되고 대규모적인 대규모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두바이 랭스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두바이 랭스가 감소할수록, 즉 용매의 스크린이 증가할수록 점점 콜랩스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로 랭스 람다 영향으로 모노머의 하전율을 나타내는 제로 랭스의 영향을 나타내는 그림인데, 0인 경우 거의 스피리칼 형태의 글로벌을 형성하고 하전율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확장되고 길게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해서 센터 오브 매스의 시간에 대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제곱으로 나타내지는 셀프 디피션 코에피션트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바이 랭스가 증가할수록, 즉 스크린 영향이 작아질수록 일렉트로스태틱 폴스가 커지게 됨으로 따라서 같이 디피션 코에피션트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일렉트로스태틱 반발력에 의해서 리니어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제로 랭스의 표현것인데, 뉴트럴 스테이트에서 점차적으로 하전율을 증가시켰을 경우에 기울기가 증가하며 코에피션트가 커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랜더스 오브 자이레이션과 엔트앤 디스턴스와 같은 미세부적인 특성들에 대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비교적 긴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에 대한 영향성을 보았는데, 그리고 제로 랭스와 두바이 랭스에 따라서, 즉 체인의 하전율에 대한 변화와 또한 용매의 스크리닝 이펙트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컴퓨테이션 측면에서는 기존의 폰합 MDMC 알고리즘보다 좀 더 진보된 더욱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향후 컴파인드 한정된 공간에 있는 폴리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한 과학재단의 연구에 지원되었고 MPRT 셀 그룹의 베이직 알고리즘에 기반하였습니다. 발표를 마칩니다.